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자동차 동향을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신형 투싼 NX4의 월드 프리미어가 있었고 사전 계약 대수가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내 SUV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1년 후 스포티지 풀 모델 체인지까지 스포티지와 셀토스의 판매 위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대 내부에서는 아마 산타페와의 간섭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기준으로 신형 투싼 NX4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토요타의 RAV4 부조 3008과 비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NX4의 상품 역할, 포지셔닝, 그리고 누구에게 팔 것인지 그 타겟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싼은 재원과 엔진 출력 가격 면에서 한 단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차격이 커진 신형 투싼은 토요타 RAV4, 혼다 CR-V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투싼은 전고를 제외하곤 이들 차 중 제일 큰 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투싼은 미국,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기존처럼 단축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럽 동세그먼트에서 제일 차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과 이번 달에 페이스리프트된 부조 3008보다도 훨씬 큽니다. 휠 베이스가 가장 큰 편이라서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면 최소 회전 반경이 좀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휠 베이스가 크다는 것은 리어 오방이 짧기 때문에 CR-V보다는 화물 공간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엔진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요타 RAV4, 스바루의 포레스트를 대응하기 위한 2.5L NA 엔진과 혼다 CR-V, 쉐보레 이퀴낙스의 터보 엔진을 대응하기 위한 1.6L 터보가 개발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1.6 터보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출격합니다. 당면 가장 큰 과제인 95g의 CO2 배출량 규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런칭합니다. 이번 신형 투싼에는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를 흔들어 새로운 지위를 구축하려는 현대차의 강력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토요타의 RAV4, 혼다 CR-V가 지배하는 이 세그먼트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신형 투싼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첫눈에 새롭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현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사람들이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투싼 한 모델만 보고 평가하기엔 이 차가 어디에 포지션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멋지고 새롭다 할 정도일 것입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경쟁차와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이고, 브랜드나 가격을 배제하고 보시면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신형 투싼 디자인 키워드는 한마디로 모던, 이노버티브에 저는 마일드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이드 뷰는 어느 정도 세련된 강인함이 보이지만 프론트 리어 뷰는 확실히 승용차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로우 앤 와이드 이미지를 강하게 실현하다 보니 도심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이 상정하여 만든 듯 합니다. 이번 현대차가 제공한 배경사진들도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토요타의 RAV4는 진흙길이나 눈길, 모래사막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차로 보입니다. 토요타의 RAV4의 터프한 이미지는 차량 내외관 및 지상고, 4휠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투싼이 세련미를 갖고 있다면 RAV4는 투박할 정도입니다. 혼다 CR-V는 어떻습니까? CR-V는 RAV4처럼은 아니지만 실용성에서의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RAV4보다 주행과 안락성, 거주성, 화물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강자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폭스바겐 티구안은 컨벤셔널한 이미지를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디자인보다는 주행 안정성 그리고 브랜드의 힘이 더 크게 작동되는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올해 페이스리프트된 부조 3008이 현대 신형 투싼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테두리가 없는 그릴을 만들고
과감한 DRL이 디자인 전개, 그리고 매우 개성적으로 처리한 테일램프의 디자인 요소에서 비슷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조 3008은 그래도 난 SUV야, 크로스오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후드 높이가 있습니다. 반면 현대 투싼은 전장은 길어졌지만 그래도 난 크로스오버야 라고 주장하는 듯한 후드 높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후드 높이라고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차의 투싼은 분명하게 경쟁차와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지 온로드를 지향하는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투싼은 무슨 USP로 누구를 타겟으로 팔겠다는 것일까요? 현대나 기아는 토요타, 혼다보다 브랜드 이미지나 파워면에서 아직도 열세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탑 4, 5의 판매 모델 토요타의 RAV4, 혼다 CR-V의 고객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차격 신뢰성을 중시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65년부터 80년까지 태어났던 X세대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인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른 구매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타던 그런 차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토요타는 이에 대응한 전략으로 사이온 브랜드를 런칭하여 저가격 펑키 스타일의 차를 런칭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사이온 브랜드는 미국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수바루는 철저하게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을 지향하여 수평대형 엔진과 전차종 기본인 4휠 드라이브로 스노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열성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바루가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인 안심과 즐거움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토요타, 혼다보다도 일찍이 아이사이트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면서 선벨트 지역까지 수바루의 이미지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컨슈머 리포트에서 조사하는 선호 브랜드 조사에서 항상 1등을 해왔고, 부끄럽지만 현대 기아의 절반의 라인업으로 현대 기아보다도 많이 판매해 왔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는 새로운 디자인과 신장비, 신기술을 적용한 밸류 포 마니를 무기로 전 고객층을 공략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확대 팽창 전략이 현대 기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어렵게만 보였던 고급 SUV 세그먼트에서도 팰리세이드와 텔리라이드 판매는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고객 프로파일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인센티브도 그다지 쓰지 않으면서 실질 판매 가격도 높아졌고 고객들의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젊은 층의 구입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당면 미국에서 V자 회복을 포함하여 2025년 미국에서 100만 대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달성 전략 중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들과 Z세대들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카니발이 광고에 왜 Z세대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번 현대 신형 투싼의 신차 발표 인트로 부분에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현대기아차는 신세대의 고객 확보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유튜브 세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세대들에게 있어 차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우버 같은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가장 머리 아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차량을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투싼은 차별화되는 차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별화의 핵심 요소는 신형 투싼의 신뢰와 신기술 사양에 있다고 보입니다. 투싼이 대시보드와 터치스크린은 테슬라 모델 3에 비해 혁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경쟁사의 컨벤셔널한 스타일에 비해서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토요타의 중후함, 푸조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대신 혁신성을 앞세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클러스터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푸조의 클러스터처럼 작고 개방형을 취한 것도 좋습니다. 무풍 에어컨을 신뢰하는 것이나
코로나 사태 이후 위생 개념을 강조한 애프터블로우 사양도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가 투싼에서 강조한 것은 디지털 커넥티드 분야입니다. 물론 소나타와 엘란트라에도 적용되었고 현지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들은 투싼에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키 자동 주차 기능은 부조도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토요타, 혼다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양이 아닙니다. 독일의 빅3 프리미엄 브랜드 차 정도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차별화하여 이 부분에서 선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약점도 보입니다. 미국에서 경쟁차들은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말이죠. 물론 그 효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현대차와 모비스에서 개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80에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부에서 문제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간단히 현대의 신형 투싼의 전략을 경쟁사와 비교해 봤습니다. 현대의 투싼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동차 비즈니스는 상품에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싼을 확실히 성공시키려면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이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상품은 완전하게 차별화되었습니다. 현대차의 다른 부분들이 노력이 크게 기대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